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마무리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지 한 10일 남짓 남았는데요.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이어서 이제 암호화폐도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감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1만 달러 회복 전망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2만 달러까지 회복할 전망이라는 애널리스트들도 나왔는데 일단은 1만 달러부터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브스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거래 지원 온라인 자산 투자 플랫폼 이토로 소속 애널리스트 사이먼 피터스가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전 1만 달러를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반감기라는 이슈는 항상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재료로 사용됐지만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강세론자들은 가격 인상 시점을 훨씬 앞당겨 온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 채굴자가 증가를 하면서 신규 사용자가 증가를 하고 각국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지금 비트코인의 보유 주소 수가 3천만 개가 넘었다라는 소식이 어제도 나왔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 채굴자 증가, 일단 채굴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엇 블록체인이라는 거대 게임사의 자회사, 네, 자회사에서 그 엔트마이너 S19 플러스를 1000개, 2000대였나요? 네, 지금 이렇게 구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죠. 지금 채굴자들 또한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경기 부양책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2조 달러 경제 부양책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제한적 양적 완화에 따른 지금 세계 각국의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죠. 달러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지역 화폐로 발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화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냐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을 사들여야 한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제프리스의 크리스토퍼 우드 주식 전략 글로벌 총괄 담당이 지난 30일 투자자들에게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을 사들일 것을 건의했습니다. 네, 그는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수요가 2012년과 2015년 반감기 이후와 같이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 상승 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네,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금과 그리고 새로운 신흥 안전자산 디지털 골드로 부상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 비트코인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전통적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증가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대규모 상승, 대상승장이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회복에 따른 채굴 환경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채굴자들도 증가를 하고 있고 가격이 지금 지난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3월 달에 비트코인 반토막 사태 이후 많이 지금 회복을 했죠. 거의 80% 이상 회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9 등 S9이라고 하면 엔트마이너 S9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현재는 S10 플러스까지 나왔는데 옛 채굴 기기가 지금 손익 분기점을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난 일주일 동안 7,000달러대에서 일시적으로 9,500달러 선까지 넘어섰죠. 4월 29일 날 넘어섰습니다. 네, 일부 구형 마이닝 머신 채굴 기기는 다시 채산성 라인 손익 분기점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마이닝 채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주로 채굴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과 전기세일 텐데 지금 이 범위를 가격이 회복하면서 넘어섰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전기세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도 않고 따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으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라스노드에 따르게 되면 대형 업데이트를 앞둔 이더리움이 약 80% 투자자가 장기 보유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암호화폐 이더리움 중 무려 77.7%가 6개월째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온체인 분석 기업 글래스노드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의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보유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투자자 중 57.6%는 1년째 이더리움을 움직이지 않고 있고 31.26%는 2년째 이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에 잠긴 것은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네, 3월에 이더리움 가격이 현재 반이 되는 100달러까지 이하까지 일시 하락을 했죠. 네, 투자자는 시세 변동에 동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보유 경향을 가져오고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차세대 이더리움의 이행 계획인데요. 네, 이더리움 2.0에서는 이제 컨센서스 알고리즘의 POS 이행 등 시스템적으로 대폭 변경이 예정되어 있죠. 이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정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더리움의 이제 투자자분들, 장기 홀더분들은 이 호재를 삼아 더욱더 큰 상승을 예견하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보게 되면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경우 거의 절반 이상이 꼭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비트코인, 뭐 XRP, 라이트코인, 뭐 이오스, 뭐 테조스 등 장기 홀딩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꼭 이더리움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게 되면은 최근 암호화폐 설립소 비트 인스턴트의 설립자이자 비트코인 재단 전 부회장인 찰리 슈렘이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2조 달러 경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거기에 열 앞으로 다가온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또 그는 이날 비트코인 마켓은 소수의 고래들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죠. 네, 얼마 전에도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뤘었는데, 네, 대다수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또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마음 한구석에는 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누군가 본인에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암호화폐 투자는 리스크가 크며 휘발성이 강한 미친 시장이라 경고한다. 이렇게 강력한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웬만한 각오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책 플러스 이제 반감기 이슈,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기대 반사 이익을 현재 비트코인이 조금은 얻고 있습니다. 반감기 이후 더욱더 큰 상승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기 나오는 찰리 슈렘의 경우는 네, 이러한 언급도 했습니다. 찰리 슈렘은 OBTC를 보유하면 20년 뒤 인생 역전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OBTC라고 하면은 그냥 1,000만원으로 쳤을 때 약 5천만원을 이렇게 예치를 해두면은 콜드 월렛이나 이렇게 넣어두면 20년 내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금액이다. 아무 걱정 없이 돈을 써도 될 만큼의 큰 금액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20년 뒤에는 비트코인이 지금과는 상상도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시장이 될 거다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현재의 가격에 그리고 전 고점과 비교를 했을 때 참 비교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2천만 원, 3천만 원, 정말 비트코인이 1억까지 돌파하는 시점에서 과연 이 지금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 코인의 개수를 계속해서 꾸준히 들고 있으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같아도 지금 비트코인이 한 5천만 원, 네, 5천만 원만 가도 이렇게 매도에 손이 가지 않을까. 저도 이제 중장기 홀딩을 위해서 한 10년 정도 지금 가지고 있을 생각인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의 투자자분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항상 생각이 드는데,
있는데 정말 그 중에서 뭐 3천만 원 갔을 때 매도를 누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동안에 이제 인고의 세월이 있으니 아마 조금만 이제 본전만 찾아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10년 아니면 1년 뭐 한 2, 3년 뒤에 팔아야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 사이에 큰 가격 상승이 있을 때 과연 매도 버튼을 안 누르실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네, 이런 투자 마인드에서도 조금 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 누구죠? 그 갑자기 그 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10년 10분 들고 뭐 10년 들 거도 아니면은 이제 10분도 들지 말라고 얘기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지금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떠오르실 그분이 얘기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CBDC에 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리서치에서는 각국 CBDC가 개인이 아닌 은행 간 활용이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코인텔레그래프가 R3 보고서를 인용해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CBDC를 준비 중인 중앙은행은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모든 CBDC 프로젝트는 은행 간에 국한된 도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업, 중소기업, 개인이 포함될 수 있는 소매 시스템을 개발 중인 중앙은행은 없다며, 현재 각국 중앙은행이 추진 중인 CBDC 개발은 중앙은행의 현대화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굉장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아까 언급했던 2조 달러 경제 부양책에 이어서 지금 코로나 1조 달러 뉴딜 정책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1조 달러 때는 아마 디지털 달러로 이렇게 나눠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네, 그리고 이 CBDC에 관해서 러시아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는 자체 암호화폐 발행 계획이 없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금융 전문 미디어 FX 스트리트에 따르게 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 중 자체 암호화폐 발행에 대해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그는 각국이 자체 암호화폐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암호화폐는 국경이 없으며 당국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러시아는 암호화폐에 관해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6월에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푸틴이 이런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푸틴 대통령께서 뭐 이런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지금 엘비라 나비 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이때 즉시 실현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중앙은행들이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CBDC가 유용하게 사용되려면 기술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춰야 한다며, 분산 원장 기술 DLT를 포함한 여러 기술들이 더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이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하고 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을 중시해 여전히 실물 화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발언 때문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2020년 3월에 이번 연도 3월에는 러시아 측에서 또 암호화폐 발행 및 유통은 전면 금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으면서 암호화폐의 입장을 또 선회하는 것이냐, 거래 허용을 또 만지작거린다,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과연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거래 그리고 발행, 자체 암호화폐 발행, CBDC 어떠한 국면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지 지금 당장 딱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딱 얘기를 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내용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지금 트위터에서 크립토 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look at the volume for XRP, XRP의 볼륨을 봐라. 이제 한 달 차트에서 XRP 볼륨을 봐라. 이 볼륨은 2017년 우리가 7만%의 얻었던 7만%의 수익을 얻었던 때보다 훨씬 더 강하다. 2017년 최고치, 여기 그래프의 차트에서도 보시듯이 최고치 때 찍었던 볼륨 대비 현재의 볼륨이, 가격은 굉장히 보잘것 없지만 볼륨을 봤을 때는 굉장히
높다, 훨씬 더 선회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 또한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러한 볼륨을 봤을 때 이래서 XRP에 대한 음모론이라든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XRP 누군가 인위적으로 가격이 누르고 있다, 이런 모습과 더불어서 네, 그 코인판이라고 하죠. XRP 그 커뮤니티에서 뭐 이런 글도 봤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세 명의 부자가 나왔다. 세 명의 부자한테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냐 했더니 이제 XRP를 투자를 했다. 그 시기가 언제냐 물어봤는데 2021년 3월경이다. 네, 이런 글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글쓴이 같은 경우는 나의 꿈이 굉장히 이제 맞아 떨어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꿈 또한 맞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밑에는 뭐 막 댓글들 여러분들 상상하는 대로 이제 달렸었습니다. 안 좋은 글도 달렸고 뭐 좋은 글도 달렸고 했는데, 네, 그만큼 XRP가 이제 애증의 코인이라는 이런 반증이겠죠. 많은 투자자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코인이죠. 호재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호재에 비해서 XRP의 가격은 정말 보잘것없기 짝이 없습니다. 호재만 봤을 때는 정말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돼도 뭐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이런 음모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가격도 호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남짓된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각국 중앙은행들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세계의 굵직 기업들과 정말 쉬지 않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애환을 하루빨리 달래줄 수 있도록 크나큰 가격 상승, 그리고 전에 가격 4,750원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비트파이넥스는 미 법원에 크립토 캐피탈의 은행 기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홍콩 소재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운영사인 아이파이넥스가 최근 미국 콜로라도, 애리조나, 조지아주 지방 법원에 비트파이넥스의 결제 프로세서 크립토 캐피탈이 자금을 예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계좌의 은행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네, 앞서 미국을 포함한 4개국 금융 당국은 비트파이넥스의 결제 프로세서 크립토 캐피탈이 자금 세탁 방지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은행 계좌를 동결시킨 바 있는데요. 네, 또 비트파이넥스는 크립토 캐피탈이 8억 달러 규모의 고객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컴파운드에서는 USDT 대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암호화폐 이제 앱이라든지 거래소에서 대출 서비스 또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게 되면 탈중앙화 대출 서비스 프로토콜 컴파운드가 USDT 대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컴파운드는 이제 프로토콜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USDT 대출 지원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해당 투표에서 찬성이 굉장히 많은 표를 얻으면서 USDT 대출 서비스 지원 방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컴파운드 사용자들은 프로토콜을 통해서 USDT 대출을 받거나 대여할 수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것이 은행에 지금 많은 변화를 갖다 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은행들, 이런 말이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은행이 아니지 은행의 서비스다. 은행이 아니고 은행의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 카카오뱅크도 있죠. 카카오뱅크는 오프라인 뱅크는 없지만 온라인 뱅크로 네, 은행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기업들도 점점 더 발전 보완해 나가면 좀 더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매틱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트래킹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확장성 솔루션 매틱이 개인정보 보호에 집중한 코로나19 트래킹 모바일 앱 트레이시를 출시했습니다. 트레이시는 접촉 추적과 격리 관리의 매틱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탈중앙화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 모이빗을 사용해 민감한 정보를 저장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스텔라 재단과 엘리틱이 제휴를 했습니다.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취지인데 스텔라 트랜잭션이 엘리틱에 의해 모니터링됩니다. 디크립트에 따르게 되면 스텔라 재단이 블록체인 포렌식 회사 엘리틱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서 스텔라 트랜잭션 월렛은 자금 세탁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제재 등 분야에서 모니터링된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는 프라이버시는 영향을 받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1.83% 상승하며 1,080만 원대, 이더리움이 2.6% 상승하며 26만 3천 원대, 3위의 리플 XRP가 2.36% 상승하며 268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코인들도 지금 비슷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총액 11위에 이제 스텔라 루멘이 7% 상승하며 89원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5.4%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